안녕하세요. 대출학교의 남상구입니다. 오늘은 후순위 사업자 담보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 후순위 사업자 담보대출이 뭐냐면, 후순위라는 건 선순위에 뭔가 있다는 거겠죠. 만약에 제가 살고 있는 거면 대출, 집 살 때 담보대출 받잖아요. 담보대출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제가 안 살고 있다 그러면 세입자가 줄 수 있을 테니까 세입자 보증금이 있겠죠. 그 뒤로 받는 대출, 선순위 아니고 후순위. 그 다음에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자냐면 그 부동산 임대 매매 말고 일반 사업자를 말씀드린 거예요. 후순위 사업자 담보대출, 그러니까 아파트나 빌라를, 주택을 담보대출을 한 담보대출을 설명드릴 텐데, 오늘 설명드릴 사업자는 제가 앞으로는 사업자별로 좀 어떻게 한도를 산정하는지 설명을 좀 드릴 거거든요. 오늘 설명드릴 사업자는 화장품 방문 판매하시는 사장님들에 위한, 사장님이 받으셨던, 저한테 실제 대출에 나갔던 사장님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화장품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분들이 대부분 아모레퍼시픽도 있고 LG생활건강도 있고 몇 군데 있겠죠. 큰 데만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내고 영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 개인 소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장님들이 아침에 보통 조회를 하세요. 사무실 영어로 방문 판매 영업사원들 다 모여가지고 조회를 한 다음에 조회를 하고 한 9시 10시쯤에 이제 다 각자 자기 영업하러 다 나가시거든요. 지인 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혹은 인터넷 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개청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업자가 있으시니까 담보대출 받는 데는 굉장히 좀 수월해요. 물론 사업자 같은 경우는 매출이 엄청 많지 않는 이상 신용대출 받을 때도 직장인보다 조금 받고요. 은행 가보면 아실 거예요. 담보대출 받을 땐 대신 좀 유리해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담보대출, 사업자다 보니까 이분이 일단은 신용대출 먼저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1금6권 신용대출 받고 나서 집 사실 때 매매잔금 받으실 수도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전세를 끼고 사신 거예요. 전세보증금이 광명에 있는 현진 에버빌이라는 아파트인데 평형이 32평형대 아파트였고, 그때 당시에 저한테 대출 나갈 때는 KBC의 하한가가 5억 500, 그 다음에 일반가가 5억 3,500 정도였어요. 그분이 매수한 층은 1층이기 때문에 5억 500 하한가 기준이에요. KBC 하한가 기준이고, 소유권은 이미 한참 전에 넘어온 상태예요. 매매잔금 대출 아니고 사업자 운영자금으로 받는 대출이에요. 그래서 5억 500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 3천만 원. 네, 맞나요? 네, 3억 3천만 원을 3억 3천만 원 세입자가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후순위 사업자를 문의하셨는데 대출 금액을 얼마를 받으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후순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임대 매매 사업자 말고 일반 사업자예요. 80%로 받는다 그러면 한 4억 400에 정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90%로 받는다 그러면 4억 5,400까지 받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KBC가에서 2층은 1층이니까 하한가로 적용하겠죠. 5억 500에서 80% 곱하든가 90% 곱하면 돼요. 아니면 최대를 받겠다 그러면 95%를 계산하면 돼요. 그 금액에서 선순위 전세보증금 또는 앞에 대출이 있으면 그 대출을 빼는 금액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한도를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둘 다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둘 중에 어떤 것을 목표로 잡을 거냐는 확실히 하셔야지 대출 받기 훨씬 더 유리하세요. 근데 이분은 한도가 많이 우선시 되시는 분이어가지고 90%까지 받으셨거든요. 80% 선으로 받는다 그러면 상호금리권,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약 지금 기준으로 치면 한 4%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80% 이상 한다 그러면 1금융권이나 상호금융권은 대부분 안 하고요. 90% 이상 한다 그러면 대부분 2금융권, 캐피탈, 저축은행 이런 데서
담보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든요. 이분은 1억 이상 금액이 필요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1억 2,400에 7%로 대출을 받으셨어요. 금리는 LTV 몇 %에 따라 그 다음에 신용등급의 몇 %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화장품 방편을 하시면서 등급이 한 3, 4등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 4등급 되고 매출은 한 5천만 원 정도, 연 매출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은 앞에 전세보증금을 냅두고, 물론 전세보증금이 앞에 있다는 건 세입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엔 세입자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세입자를 동의를 받고 전세보증금을 냅둔 상태에서 후순위로 1억 2,4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총 5억 500 KBC세에서 3억 3천 전세보증금, 그 다음에 1억 2,400 이렇게까지 더해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 대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매매하실 수 있을 때 받는 대출은 아니고요. 소유권이 이미 넘어온 상태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또 의문점이 요즘 사업자도 80%까지만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90%까지 되지 최대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투기랑 투기 과열은 40%까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40% 된다는 건 부동산, 임대, 매매, 사업자에 관련되세요. 이분은 부동산, 임대, 매매,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광명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잖아요. 40% 규제를 받는 게 아니라 80%, 이분은 더 많이 받았지만 그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자도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자냐,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자가 아니냐, 이거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대출을 그렇게 나가셨고요. 혹시 방문 판매하시는 사장님들 계시면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자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 받을 때는 굉장히 유리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다른 사업자로 어떻게 한도를 받을 수 있는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혹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